3월 8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밤새 제 휴대폰에는 많은 분들이 문자로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석방하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왜 윤 대통령이 빨리 풀려나지 않느냐, 정말 법원의 결정도 어기겠다라는 것이냐, 검찰이 공수처가 또 얼마나 잘못했느냐, 분통을 터뜨리는 많은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톡이 와 있습니다. 저도 참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아마 결론적으로 검찰이 오늘쯤에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 윤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결과, 선고에, 또 앞으로의 전국에, 또 앞으로의 이재명의 재판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구속한 것은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 석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언제나 법은 국민들의 상식을 어긴다면 그 법은 사실은 생명력도 없고 국민들이 승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전체를 본다면 국민들의 상식은 이런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시킨 것은 비상식적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해야 한다. 그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빨리 이 기각을 시켜야 한다. 탄핵 기각이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부적절했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혈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만, 또 국회 장악 이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 탄핵 결정은 중대한 위법 위헌이었느냐, 중대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은 나뉠 것이다. 그렇지만 중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대통령에 대한 이 파면을 결정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재명 이 범죄자가 혹시 있을 대선이나 앞으로의 전국에서 영향을 끼치고 이런 재판을 깔아뭉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지귀현 재판장입니다. 지귀현 재판장이 무려 한 달이 넘게 고민을 하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밤새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고민 중이다, 즉시 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 고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석방을 하든지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지금 지귀현 이 재판장이 한 달을 넘게 끌었습니다. 이 석방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귀현 재판장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20일 형사재판에서 심리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심리를 해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의견서를 또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의견서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을 끌면서 많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지귀현 이 재판장이 굉장히 신중했던 것은
윤 대통령 석방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이 의견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신중을 귀하고 있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규현 재판장에 대해서 뭐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 또 훌륭한 판사다라는 말도 엇갈리고 있는데, 지규현 재판장이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저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윤 대통령은 석방이 맞다, 그게 상식이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검찰은 당연히 특수본은 석방 결정과 계속 구속 결정, 이 두 가지를 보고 대응책을 당연히 마련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당연히 검찰로서는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판결문을 보고 검찰은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여당에서는 환영한다, 반긴다, 법과 상식이 살아났다.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재명은 사실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석방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을 용서하지 않겠다.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빠르면 오늘 안에는 석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판결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문.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 판결문의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구속 기간,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이걸 일자로 그냥 그동안의 관례처럼, 검찰의 주장처럼 일자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에 맞지 않다. 시간으로 엄격하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구속기간. 그래서 구속기간을 넘겨서 9시간 이상 넘겨서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이건 불법 기소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면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이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 모두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공수처의 이 영장 청구나 이런 구속이 불법이냐, 검찰의 구속이 불법이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되거나 재심될 이런 소지가 있다. 김재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재규 재심처럼. 이렇게 내용면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논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구속 취소를 곧바로 결정하면, 이것만으로, 내용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이것도 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규현 재판장이 가장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로, 선명한 이유로 절차 문제를 들었습니다. 절차상의 위법이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 이게 지금까지는 모두 일자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의 주장대로, 관례대로.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꾸자라고 한 겁니다. 엄격하게 시간 계산으로 해야 한다. 이례적이고 초유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진작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법조계 주변에 있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명한 구속 취소 이유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던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논란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게 피의자의 인권에 맞다면 이건 재판부의 결정인 겁니다. 여기에 모두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것이죠. 지규현 재판장의 어떤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두 갈래 길을 놓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장 바로 석방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런데 검찰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은 이제 정무적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초유의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즉시 항고를 하거나 일반적인 항고, 보통 항고를 합니다.
이 즉시 항고와 일반 보통 항고가 다른 것은 즉시 항고는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항고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석방해야 합니다. 이 항고 여부를 곧 결정을 하고 항고를 하는 것이 검찰이 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죠. 항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도 물론 법에 있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은 다른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내란 혐의가 아니고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이 특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대통령이 특별히 훌륭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불소추 특권이 필요하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저건 정말 없애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혹시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을 기소를 하는 것이 이게 국정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불소추 특권의 정신입니다. 이 전체의 지금 법원, 헌재, 앞으로 모든 결정에 이재명의 재판에서도 지금 불소추 특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아마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혹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인정이 될 것인데 그동안 진행이 되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입니다. 이 전체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관련된 이 재판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불소추 특권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많은 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게 지금 절차상 위법이 있다. 또 공수처의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였습니다. 이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의 재판장도 역시 지귀현 판사입니다. 부장판사입니다. 내란 혐의는 중대한 것입니다. 내란 혐의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내란 혐의는 굉장히 우리 형법에 정해져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 고민하다가 주기현 재판장이 내린 결론은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부분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기현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공수처의 이 영장 청구나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명백하게 판결문에도 나오듯이 공수처 법에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없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법의 규정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법 절차를 어기고 법 내용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이 부분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판결문을 내리게 되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많은 또 논란이 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선명한 논란거리가 거의 없는 이 구속 기간 결정, 이 부분을 가장 선두에 내세웠던 겁니다. 지귀현 재판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 기간 계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구속은 취소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거 내란 혐의가 흔들리고 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관련된 이례적이고 특별한 직위원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정무적으로 오늘쯤 윤 대통령을 석방 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검찰의 얄팍한 계산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한 결정을 잘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여기에는 항고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항고를 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내용에는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석방한 이후에 보통 일반 항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시 항고를 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즉시 항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2년에 이 헌재에서 보석 결정이나 집행정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취소, 보석, 집행정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구속 취소가 그때 위헌이다라는 그런 결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나 집행정지나 보석 모두 같은 것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이미 뭐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할 내용은 아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시간을 끄는 것은 이게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특별한 내용, 검찰도 지금 이 내란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가 아니라면 형사재판도 아니고 구속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눈치 보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앞으로 전국 이재명의 재판, 헌재의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핵폭탄급 충격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뒤집어진 이유입니다. 주기현 재판장이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세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절차법을 위반했다.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 내란 혐의는 인정하기 힘들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들입니다. 8명의 재판관들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일단 앞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마은혁 임명권도 걸려있고 한덕수 그 탄핵 이후에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한덕수의 그 탄핵 사유가 워낙 간단하고 문영배도 인정한 것입니다. 탄핵 심리를 한 번만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서 최종 이 선고를 언제 할 것이냐, 이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그 다음 윤 대통령의 이 선고를 놓고도 문영배를 비롯해서 뭐 묻지마 저렇게 탄핵 인용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어차피 뭐 대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재판관들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절차상 위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법입니다. 형사 피의자 형사재판에 있어서 절차를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재판에서. 이건 선명한 것입니다. 주기현 재판장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절차상 위법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절차상 위법이 수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란죄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도 불공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론권을 제지했습니다. 문형배가. 그 다음 검찰의 조서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증거로 채택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많은 지금 절차상 위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불공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파면까지 해야 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훌쩍 높아진 것입니다.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훌쩍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는 26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입니다. 이 재판부가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도 한 달 뒤로 정했습니다. 뭐 솔직히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엄격하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윤 대통령의 재판, 이재명 재판에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정말 뭐 엄청난 파장입니다. 민주당은 뒤집어졌고 지금 국민의힘은 환영일색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여권은 똘똘 더 뭉치게 될 것이고 더 결집하게 될 것이고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전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의 중심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이제 뭐 탄핵 찬성 반대 이렇게 집회가 열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광화문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모나 열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이런 집회와 맞물려서 윤 대통령이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석방되기라도 하면 그 열기는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개헌을 통해서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이 공수처의 책임을 묻는 것,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많은 것들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입니다. 그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헌법 개정에 집중하는 이런 전국의 일정이 그려지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